밤에도 어김없이 구해드립니다. 종목도 구하고 시청자님의 계좌도 구하는 구해줘 스탁.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오늘 시장 금요일 치고는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양시장 빨간불 켜냈고요. 오늘은 좀 업종별, 섹터별 순환매가 보였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오늘 우리 시장의 상승은 전일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하면서 함께 강세 보였습니다. 간밤 미국 규제 당국이 은행의 고위험 투자를 막기 위해서 도입했던 볼커로를 추가로 완화한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좀 완화됐던 건데요.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대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도 오늘 국내에는 큰 악재는 없었던 터라서 함께 빨간불을 켤 수 있었는데요. 코스피는 22.28포인트, 1.05% 상승하면서 2134.65에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0.03% 소폭 상승하면서 750선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한 점 눈에 띕니다. 오랜만에 오늘은 코스피 개인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보였는데요. 개인은 1,000억 원 이상, 또 외국인이 600억 원가량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역시 개인과 외국인이 이끌었습니다. 개인이 120억 원가량, 또 외국인은 80억 원 이상 순매수세 보였던 오늘장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 강했던 업종과 섹터도 좀 살펴보시죠. 오늘 다시 풍력에너지 관련주들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환경부의 언급으로 그린 뉴딜이 다시 부각을 받았는데요. CS 베어링과 동국 SNC 상한가 도달했고요. 뒤따라 유니슨 등 다른 종목들도 함께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다시 통신 장비 업종, 특히 5G 관련 섹터가 주목을 받았었죠. 미국의 대규모 투자 기대감 없고 또 하반기에는 상용화 기대감까지 더해진 건데요. 에이스테크 다시 한번 25% 이상 올라서 마감했고 또 서진 시스템과 오이솔루션 등 10% 넘는 급등 보였습니다. 자, 시장 계속해서 또 분위기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섹터, 또 어떤 업종에 집중해서 또 어떤 종목들 구해보면 좋을지 저희와 1시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구해줘 스탁 출발하기에 앞서 지금 유튜브로 동시 시청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해 보시고요. 혹시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에 전문가 두 분 모셔봤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등장하실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어느덧 한 주의 마무리, 또 금요일 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또 수익 잘 챙기셨을지요? 혹시 아직 수익을 또 못 내셨다면 다음 주 전략은 또 이분들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임광빈, 이대용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고 알맞은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문자와 게시판 활짝 열어두고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문자 참여 방법은요. 문자 번호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저희는 신규 매수할 종목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청자님은 어떤 업종과 테마, 섹터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또 투자금은 얼마나 보유하시고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예상하시는지 자세하게 남겨주시고요. 그런 것도 나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짧게 구해줘 또는 종목 추천 이렇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이 짧을 경우에는요. 방송 시간 외에도 부지런히 구해드리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문자란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빨간 버튼 보이시죠?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들 꼼꼼하게 남겨주시고요. 아직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베스트 사연들 잘 참고하셔서 또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에 저희는 오늘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연 계속 보내주시고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먼저 임광빈 전문가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전문가님 얘기를 나눠보시죠. 코스피도 오늘 그래도 좀 1%대 외국인 매수세가 또 다시 들어왔어요. 상승을 해줬는데 이 정도면 뭐 그래도 금요일 치고는 선방한 흐름은 아닌가 싶은데요. 전문가님 오늘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금요일치고 굉장히 선방한 흐름이죠. 네, 근데 역시나 금요일은 금요일입니다. 네, 전형적인 금요일의 시장의 모습인데 갭상승 출발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가 장중에 눌림이 나왔죠. 근데 요즘 최근에 여러분들 수급을 보게 되시면요. 기관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걱정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자, 기관들이 왜 파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이 6월 달이죠. 그리고 6월 말이지 않습니까? 자, 6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기입니다. 이제 반기가 끝나기 때문에 기관들이 성과를 챙기기 시작하는 그런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기관들이 투자를 했던 부분들의 이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에서 매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이게 걱정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6월 달에 성과를 위해서 매도를 하는 것이고 7월 달에 내게 되면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걱정하실 필요 없고 오늘 장막판에 외국인들이 조금이나마 순매수가 들었고 특히 선물 부분을 매수를 했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7월 달에도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금융시장은 상승 추세로 이어가는 흐름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 자, 1차 코로나 이슈 때는 유동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2차 코로나 유행 때는 1차와는 다릅니다. 유동성이 풀렸죠? 시장에 돈이 풀렸기 때문에 1차와 똑같은 유행이 나타나더라도 시장에서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똑같은 악재가 시장에 반복되면 똑같은 호재가 시장에 반복되면 그 호재든 악재든 무뎌지게 됩니다. 코로나 이슈는 이미 시장에서 겪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그 부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재유행 때문에 우려 때문에 한 번씩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명분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시장은 큰 추세가 상승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부분에 제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죠. 바이오 2차 전지, 성장주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그런 부분들 금주 내에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자 이제 7월 달이 또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7월 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6월 달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 구간 때 연기금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연기금도 저점이 어딘지 몰라요. 그냥 분할 매수로 계속해서 매수를 했는데 자, 시장에 올라왔습니다. 자, 시장의 유동성이 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내는 달이 6월 달이어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 2차 유행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성 여러분들이 잘 염두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죠. 그러면서 역시나
제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0일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코스피는 6개월 경기 선행 지수이기 때문에 6개월 경기 선행 지수를 나타내는 이 121선, 이 121선이 이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지만 지지가 되면서 그 이후에는 주가가 빠지지 않고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닥을 다졌다라는 것이겠죠. 자, 7월 달부터 다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7월 달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오늘도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광빈 전문가와 함께 코스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좀 전형적인 금요일 장세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계속해서 기관의 수급 좀 짚어주시면서 이 매도세는 좀 실적을 위한 부분이지 좀 걱정할 부분 아니다라는 점 함께 살펴주셨습니다. 자, 7월 달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또 7월을 대비해서 오늘도 좋은 종목 잘 구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이대용 전문가에게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코스닥 시장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오늘은 강보합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역시나 외국인 순매수 눈에 띄었거든요. 코스닥 다음 주도 좀 괜찮을까요? 일단 코스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네. 5G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5G가 관객 때문에 저 5G라고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 5G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각국들이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돌파하기 위해서 투자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앞으로 5G는 지속적으로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5장에는 좀 풍력 관련해서 그린 뉴딜 쪽이 좀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7월 달에 그린 뉴딜 관련해서 좀 세부안이 나타나게 되어서 좀 관련 부분에서 좀 수급이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관점에서 좀 보겠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둘 섹터를 제외하고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19 2차 재확산 우려가 시장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 메이저 수급 주체들은 좀 관망세 흐름을 보였던 하루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이슈가 잘 부각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뭐 경기 부양책,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기대감과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서로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기적인 등락은 나타날 수 있다. 이번 주 흐름 자체가 단기적인 등락이 나타났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서 좀 단기적인 등락은 더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2차 확산이 얼마 정도까지 되는지, 이전을 뛰어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중기 수급 주체들의 방향성이 결정된 것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서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2일 고점 형성 이후에 한 차례 눌렸다가 다시금 고점 돌파 시도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한 시도 중에서 이제 코로나19 2차 재확산 우려가 불거지면서 수급 자체가 좀 상당히 점차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관망세로 시장은 좀 지켜보고 있다. 코로나19 2차 확산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말간 나타나는 이슈에 따라서 다음 주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경제 지표가 좀 최악은 지나서 개선되는 상황은 물론 긍정적인 확진자 수 또한 관련 부분에서 1차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시장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 매매를 하실 때는 이번 주말간 나타나는 이슈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확진자 수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에 따라서 좀 방향성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말씀드리지만 또 인버스 물량, 인버스 수급 주체 체크하시고 단기적인 수급 주체 금투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까지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다음 주도 무난한 좀 상승세 나타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닥 흐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 짚어드린 대로 또 풍력주와 5G가 좀 강세였던 흐름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또 앞으로는 이슈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코스닥 흐름 좀 단기적으로 등락을 좀 보일 수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번 주 주말 이슈 체크하면서 전략 챙기자라고 하셨으니까요. 또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감된 오늘장 정리해봤고요. 저희는 구해줘 스탁의 본론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사례로 돌아올게요. 자, 계속해서 시장은 출렁이지만 저희 구해줘 스탁 매일 밤 11시 여러분들 부지런히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전문가 오늘도 수익률이 대단하신데요. 수익률 자랑 먼저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성공 사례 먼저 또 어떤 시청자님 구해드렸을지 사연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성공 사례 주인공은요. 문자 사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끝번호 8846님의 사연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요즘 코로나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것 같던데 너무 오른 것은 부담스럽고 또 그나마 좀 낮은 종목으로 부탁드립니다. 짧게 치고 빠질 수 있을 만한 단기 종목이었으면 좋겠어요. 늦은 시간까지 매번 고생하시는데 화이팅! 이렇게 저에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단기간에 수익 올리고 싶다는 우리 시청자님의 도움 요청에 응답을 해봤습니다. 임광빈 전문가 동화약품으로 종목 구해주셨죠? 자, 매수가 11,750원에 첫 목표가가 13,000원이었고요. 현재 최고가는 18,100원 달성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다시 한번 54%까지 도달한 모습입니다. 이 종목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동화약품 같은 경우는 한 번 중간 점검을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아마 처음 잡아주셨던 목표가가 13,000원이었으니까 단기 목표가 도달을 하고 또 2차 목표가 18,000원도 도달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중간 점검 해주신 이후로도 지금 계속해서 추세가 꺾이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요. 다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화약품 이제 어떻게 볼까요? 네, 제가 동화약품을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가 5월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그때 6월 달에 꼭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으로 동화약품을 말씀을 드렸고 6월 달 내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자, 제가 동화약품을 여러분들에게 투자 포인트는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 임상 이상. 네, 많은 제약바이오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언제 가장 큰 상승을 보이냐? 바로 임상 이상인데 임상 이상 아무도 모르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할 기회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그 이후부터 58% 넘게 폭등이 나왔습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어떤 부분들을 짚어드렸는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동화약품을 이날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날 말씀을 드리고 매수는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이후에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날 한 번 더 AS를 해드렸어요. 이 양봉이죠. 자, 이 양봉 때 어떤 말씀 드렸냐면요. 그때는 차트가 이랬었습니다. 이때 제가 선 하나를 그었었어요. 딱 이 구간에 선을 그었습니다. 차트를 볼 때 정말 중요한 자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책에는 안 나와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한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상한가 상단 깨지 않는다면 갈 수 있다. 시장이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지켜진다면 이 종목은 뭔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고 제가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말씀드렸고 제가 있는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죠? 네,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제가 그때 18,000원을 말씀을 드렸어요. 18,100원 찍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자, 주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자, 그리고 나서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 있으면 이걸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요. 저도 수익이 많이 나고 있으면 과연 이 종목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항상 고민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종목을 볼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재료입니다. 이 종목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느냐. 코로나 치료제죠.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코로나 치료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코로나 이야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미국 시장의 조정을 보이는 원인도 코로나 재확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매도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차트로도 이어지고 있고 시장 분위기도 코로나 치료제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종목을 홀딩을 하시되 자, 지금은 신규 진입을 하기가 굉장히 망설여지는 구간이죠. 짧은 단기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트레이딩 형식의 거래가 터졌을 때 뭐 고점 돌파나 짧은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정말 여기서 신규로 끌고 가기는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기존 보유자님 입장에서는요. 자, 이제 선 하나를 그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17,000원을 보유선으로 정하는 겁니다. 17,000원 이하로. 오늘은 종가가 17,000원으로 형성이 됐죠. 자, 월요일 날 시가가 어디서 형성되는지 봐야 돼요. 이 시가가 17,000원 위에서 시작을 하면 이 종목이 5일선을 타고 더 가겠죠. 근데 17,000원 이하에서 시작하면 5일선이 깨지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시고 자 만약에 17,000원 이상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종목도 역사상 신고가를 갈 수 있겠죠. 제가 신고가 종목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종목이 상장 이후에 최고의 고가를 보여준 가격은 2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20년 전 가격이죠. 거의 20년 전 가격인데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은 매물대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전에 있던 매물대는 이미 이런 구간들에서 다 소화가 됐겠죠. 자, 이 종목도 신고가기 때문에 자, 17,000원 이상에서 다음 주 시작을 하면서 상승 추세를 더 이어갈 수 있다면 네, 2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이 부분이 아니라면 이곳에서 네, 수익 실현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잘 보고 계실까요? 이미 1차와 2차 목표가 모두 도달을 하면서 54% 이상의 수익률 보였는데요. 자, 아직 조금 더 갈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17,000원 부근 좀 잘 봐야겠다라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혹시 또 17,000원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2차, 3차 목표가 지금 조금 더 잡아서 2만 원까지는 봐도 좋겠다라는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임광빈 전문가님 계속해서 활약이 대단합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 하나 더 짚어봐야겠는데요. 자, 이번에도 어떤 고민 갖고 있던 시청자님이었을지 다시 한번 사연 만나볼게요. 자, 다음으로 구해드린 분은요. 역시나 문자 사연입니다. 끝번호 8790님의 사연 다시 한번 열어보시죠. 지수는 엄청 올랐는데 제 계좌는 아직 마이너스 20%, 마음이 너무 급해집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계좌 복구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주 추천 부탁합니다. 구해주세요 하고 하트 함께 보내주셨었죠. 자, 손실 만회가 정말 절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임광빈 전문가님, 이번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종목 구해주셨고요. 자, 매수가가 107,800원에 최고가가 119,300원 도달하면서 현재 최고가 수익률 10.67%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간 점검을 한번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이번 주 중에도 제가 52주 신고가 경신했던 걸 제가 봤었는데 전문가님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그래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것 같은데 목표가 지금 12만 5천 원 잡아주셨었거든요. 네네. 목표가까지 더 봐도 괜찮겠죠? 당연하죠. 네. 자,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요. 한 가지 고려하셔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닥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상방이냐 하방이냐. 제가 계속 상방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헬스케어도 시장의 방향성에 맞게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또 선환안을 그었어요. 이 구간을 그었었습니다. 그때 네, 차트가 이런 모양이었는데요. 자, 이 모양이었죠. 자, 이 모양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차트 최근에 유행하는 패턴이다. 이런 음봉 하나 뜬 이후에 이 구간이 지지가 되고 이 음봉을 돌파하는 양봉 캔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정말 이 구간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죠. 요즘에는 이런 패턴이 유행입니다. 이런 대형주들에서 특히나 이런 패턴이 잘 나와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분에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번 영업이익만 해도 2,960억 정도 작년 영업이익이 800억이었으니까 약 3.5배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주가가 대략적으로 15만 원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아직까지 12만 5천 원 제가 말씀해드린 목표가까지 충분하니까 네, 홀딩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금 좀 하루하루마다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다시 한번 중간 점검해 주셨으니까요. 자, 목표가 12만 5천 원까지 더 봐도 좋다라고 중간 점검 도와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또 수익 더 키워가시길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자, 수익이 계속해서 또 터져 나오면서 성공 사례들 또 만나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대용 전문가의 수익 함께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또 어떤 고민의 시청자님이었을지 사연 먼저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자, 다음으로 만나볼 분은요. 끝번호 3804님의 사연입니다. 바로 열어볼게요.
너무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복구할 수 있는 종목 추천 부탁드려요 라고 짧게 보내주셨던 문자 사연이었습니다. 자, 상승하는 장 속에서도 손실을 보고 계셨던 우리 슬픈 고민이었는데요. 바로 어떻게 구해드렸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용 전문가 PPI로 종목을 구해주셨고요. 지금 최고가가 12,450원 또 달성하면서 현재 최고가 수익률 29.82% 보인 모습입니다. 자, 이번엔 이대용 전문가의 종목이었는데요. PPI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도 잡아주신 목표가 10,000원 선을 훨씬 또 넘어간 모습입니다. 중간 점검을 부탁드려야겠는데요. 자, 전문가님 바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PPI 일단 지금 2차 목표가를 잡아볼까요? 아니면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2차 목표가에 잡아도 되는 종목이죠. 네. 이 종목은 제가 한 차례 더 소개를 해드린 종목입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5G 섹터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관련 부분에 상승 동조화가 나타났으나 제가 이 종목은 어떻게 설명을 드렸죠? 데이터 센터 관련주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 한번 알아볼까요? 데이터 시장, 즉 이 언택트 시장이 점차 앞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 트래픽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데이터 센터가 그럼 필요하게 되겠죠. 이 데이터 센터는 광트랜시버가 필요한데 이 인텔이 세계 광트랜시버 50%를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인텔의 이 PPI라는 기업은 AWG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자, 그러면 언택트 시장으로 점차 성장하면 할수록 동사는 이에 따른 데이터 센터 수요에 따른 추가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습니다. 좀 관련 부분에 대한 상승과 함께 오늘 5G 섹터로 동조화까지 좀 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관점은 차트 보시면서 2차 목표가 부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목표가를 하나 간단하죠. 관련 부분은 바로 전고점, 상장 이래로 나타났던 전고점 14,000원 구간까지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신다면 사실상 비즈니스 모델 상당히 좋죠. 그러한 부분에서 업황 그리고 5G 투자 계획 모두 좋습니다. 관련 부분은 14,000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라 좀 말씀을 드리면서 A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I 다시 한번 업황 짚어주시면서 2차 목표가 14,0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잡아주신 목표가 참고하시면서 수익 더 극대화하시길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동안 구해드렸던 종목들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데 성공하면서 오늘 좀 성공 사례 시간이 좀 길었죠. 자, 저희들이 설명드린 것 외에도 또 보여드린 것 외에도 수익 정말 잘 내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보다 또 다음 주 금요일이 더 행복하신 분들, 행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도 저희에게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또 1시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또 다음 주 수익 내려면 오늘도 부지런히 여러분들 구해드려야겠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사연 만나보고 저희들이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문자와 게시판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주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또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들 꼼꼼하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문자란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하시라고 열어두었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보이실 겁니다.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저희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시청자님 어떤 고민과 사연이 있으신지 자세하게 털어놔 주시고요. 또 어떤 업종과 테마, 섹터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또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예상하시는지 시청자님의 내용들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저희는 더 꼼꼼하게 또 우리 시청자님께 딱 맞는 종목들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구해드릴 테니까요.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저희는 오늘 들어온 사연들 중에 첫 번째 사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서 함께 찾아보시죠.
자,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분은요. 임꺽정이라는 닉네임 눈에 띄네요. 한번 사연 열어볼까요? 요즘 일본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좋은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소액으로만 하겠습니다. 라고 짧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의 사연 화면으로 먼저 풀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일본 관련 뉴스가 좀 눈에 띄셨던 우리 시청자님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대용 전문가에게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일본 관련 이슈가 뭐 수출 규제 이런 것 말고 뭐 한일 관련해서 말고 또 어떤 소식이 있었을지 제가 체크를 좀 못했는데 일본 관련해서 어떤 이슈와 또 관련해서 투자 팁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법적 분쟁이 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죠. 관련 부분에서 좀 시청자 사연 남겨주신 것 같아요. 네. 일본에서는 사실 이 종목밖에 좀 생각이 안 납니다. 물론 일본 관련주 많습니다. 애국주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불화수소 관련주도 있을 것인데 제가 참 이 종목 좋아하죠. 제가 소개드릴 종목은 이제 마이크로 프렌드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본 관련 수출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는데 또 최근에 등장한 이슈가 있죠. 소부장 사업 전략 시즌2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좀 발표한 내용으로 추가 보복을 할 때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그간 이제 소재, 부품, 장비에 좀 대책을 추진하겠다 밝히면서 이 소부장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소부장 측에서도 좀 마이크로 프렌드도 좀 속해 있는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일 관계에 따른 반사 이익 또한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 동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동사는 이제 매출량, 삼성전자의 매출량이 90%인 기업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삼성전자는 15%입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근데 그럼 나머지는 어떤 게 차지하고 있냐 봤을 때는 일본 기업이 70%를 이제 프로브 카드를 납품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로 프렌드는 19년도에 국산화 개발을 완료했고요. 관련 부분에서 현재 15%돼 있는 이 시장 자체를 앞으로 점차 늘려나갔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또한 이제 국산화 분위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리스크를 고려하기 위해서 삼성 측에서도 이 일본에 치중되어 있던 70%의 프로브 카드를 이 마이크로 프렌드 국내 유일 이제 삼성전자 프로브 카드를 취급하는 이 기업에 같이 매출 캐파를 좀 맞출 필요가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유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프로브 카드는 2천억 규모입니다. 2천억 규모에서 15% 그럼 더 앞으로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관련 부분의 매출 캐파를 잡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일본 관련 수혜도 있고요. 삼성전자 또한 엮여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 포인트, 투자 전략 잡아드리도록 기술적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이제 사실상 한 차례 상승 이후에 거래량 없는 횡보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부분에서 좀 일본 관련 이슈가 좀 바짝 다가왔고요. 앞으로도 현재 진행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점 흐름 돌파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목표가는 이 전고점 부근인 이제 5,900원 잡고 대응하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4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신다면 앞으로 이슈와 비즈니스 모델로 봤을 때 동사는 추가적인 상승 기회, 상승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대용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 마이크로 프렌드입니다. 이전에도 뭐 친구 같은 종목 이렇게 하면서 수익 챙겨드린 적이 있는데요. 역시나 또 좋아하시는 만큼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목표가 5,900원으로 다시 공략을 해보자라고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4,400원 잡고 대응하자라고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수익 전략까지 함께 잘 챙겨가셔서 또 수익 잘 챙겨보시길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는 빠르게 다음 사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을지 게시판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만나볼 분은요. 이번엔 게시판 사연 열어보겠습니다. 박재선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만나볼까요? 코로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치료제, 진단키트, 백신 말고 또 다른 무언가는 있을까요? 제가 생각이 많아서 그런데 이런 것들 말고 코로나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들 추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박재선님의 사연도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보시죠.
코로나19가 좀처럼 진정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초반에 올랐던 것들 외에 좀 남들이 안 보는 그런 관련주를 보고 싶다라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이번에는 임광빈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좀 다른 관점에서 남들이 안 보는 것 외에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어요. 좀 어떤 것들이 좀 색다르게 다시 볼 수 있을 그런 종목이 될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눈에 띄는 종목 하나 알려주시죠. 네, 센 거 해야죠, 센 거. 네. 건강기능 식품이 있을 것 같아요. 딱 이분의 사연에 딱 맞는 업종은 건강기능 식품이 있겠고요. 네, 그 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노바렉스입니다. 자, 진단키트도 식상하고 치료제도 식상하고 많은 것들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다른 섹터를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요. 근데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 노바렉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가장 강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지금 시장은 강세이기 때문에 강한 종목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강한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선 시장 상황이 받쳐줘야 돼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250일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로서 노바렉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근데 노바렉스가 250일 신고가인데 그러면 여기서 더 갈 수 있느냐? 그 근거가 뭐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자, 노바렉스는요. 매년 영업이익이 현재 5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약 160억이었는데 올해 230억, 그 이후에 300억, 400억까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송에 지금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이 공장이 증설이 되면서 평균적으로 2배 이상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앞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고 영업이익이 받쳐주는데 시장 상황 또한 면역력 관련된 부분, 자 코로나 이슈가 있으면서 이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받쳐주고 있다는 것이겠죠.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여러분 이 전체 그림을 봤을 때 가장 두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게 뭐냐? 기관 수급이에요. 기관들이 고가권에서 엄청나게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근 1년간 가장 많은 수량의 주식을 이 고가권에서 매수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고가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 자리에서 기관들이 베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관들이 저점에서 매수했던 종목들을 차익 실현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 종목은 고가권에서 더 사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더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노바렉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목표가 4만 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가보지 못한 영역이지만 역시나 시장 상황이 받쳐주고 모멘텀이 있으면 4만 원권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자 250일 신고가 종목이다 보니까 손절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손절 가격은 34,000원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강한 종목입니다. 노바렉스로 종목을 구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4만 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34,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수익 잘 챙기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사연도 빠르게 만나봅니다. 게시판 함께 열어보시죠. 자, 다음으로 만나볼 분은요. 민조라는 닉네임으로 남겨주신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하십니다. 하시면서 전문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종목이 있는지요? 한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짧게 남겨주셨네요. 자, 이분의 사연도 화면으로 먼저 풀어드릴게요. 자, 요즘 또 이런 사연들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이 생각하시기에 또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종목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또 지수도 횡보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업종별 손바뀜 현상도 많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대용 전문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종목이 뭘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좀 좋은 종목 하나 꺼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자, 섹터로 봤을 땐 좀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섹터를 좋아하죠? 바로 의료기기입니다. 자, 의료기기 시장 지속적으로 성장하죠. 근데 그러한 관련 부분에서 의료기기 관련 주인 CU 메디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CU 메디칼 같은 경우는 좀 의료기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좀 실적 성장을 받을 수 있다. 자, 의료기기 시장은 사실상 코로나19가 2차 재확산 우려가 나타나고 있지만 관련 부분에서 뭐 의료체계 붕괴나 의료시설 부족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관련 부분은 당연히 앞으로 보완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다. 글로벌 각국들이 모두 의료기기 시장에 보완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의료기기 섹터는 잊을만 하면 상승하는 그러한 섹터가 방향성이 명확하다. 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이 CU 메디칼은 국내 최초의 자동 심장 충격기 제조 업체입니다. 시장 점유율 50% 이상으로 좀 선두 기업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성장에 따라 좀 중추적인 그러한 실적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 또한 애플의 유통 파트너 바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애플의 핵심 제품은 아니지만 관련 부분에서 뭐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의 관련 제품을 하는 이제 B2B 그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애플 실적 성장과 함께 추가적인 성장 가능하고요. 또 의료기기 시장 성장과 함께 추가적인 실적 성장이 가능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차트 보시면서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계속 이제 수급이 유입되면서 강한 상승 흐름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부분에서 아직까지 추세 이탈 없이 좀 우상향 추세 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한 차례 조정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도 살짝 소폭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 추가적인 슈팅 기회 정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 흐름 나타날 수 있다. 업황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700원, 정고점 돌파하는 3,700원 잡고 대응하시고요. 손절가는 2,750원 잡고 대응하신다면 앞으로 성장하는 시장과 함께 동산 추가적인 성장 실적 수혜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대훈 전문가님이 좋아하시는 의료기기 섹터 다시 한번 공략을 해봅니다. CU 메디칼로 종목을 구해 주셨고요. 꼭 성공을 상승을 해서 이렇게 성공 사례로 다시 CU 어게인 할 수 있는 종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목표가 3,700원, 손절가는 2,750원으로 설정해 주셨네요. 가격 전략 함께 잘 참고하셔서 또 수익 잘 챙겨보시길 응원하겠고요. 자, 다음 사연 또 만나볼까요? 또 어떤 사연 들어와 있을지 함께 찾아보시죠. 자, 다음으로 만나볼 분은요. 김유경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열어볼게요. 많이 빠진 바이오 종목이 있을까요? 바이오 종목들 막 올라가는 거 보니 사고 싶은데 또 겁나기도 하고 또 예전에 많이 올랐다 빠진 종목 중에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는 기업들을 찾고 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을 남겨주셨습니다. 김유경님의 사연 화면으로 먼저 요약해 드릴게요. 자, 바이오주가 또 오늘은 사실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또 보이기도 했거든요. 바이오주 그래서 또 공략하기 좋은 타이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임광빈 전문가에게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제약 바이오 뭐 워낙 강한 섹터니까요. 잘 공략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많이 올랐다가 빠진 종목이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안트로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안트로젠이라는 종목. 지금 바이오를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은 역시 괜찮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풀렸죠. 역시나 성장주가 갈 수 있고 성장주에는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바이오 이슈가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시나 코로나 이슈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이고 하반기까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열어놔야 되는데 자, 코로나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역시나 계속해서 바이오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중에서 왜 하필 안트로젠이냐? 자, 안트로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많이 올랐었죠? 네, 23만 8천 원까지 갔다가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차트를 보면서 가장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자, 이 부분이죠. 상장일에 최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상장일에 최고 거래량 터진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죠. 유진투자증권도 이후에 38%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AS에서 말씀드린 동화약품이라는 기업도 상장일에
거의 10년 만에 최고 거래량을 터뜨리고 나서 쭉쭉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힌트를 또 찾아야겠죠. 상장일에 최고 거래량을 터뜨렸는데 바이오 종목이다. 역시나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화기업이라는 종목 말씀드릴 때 기술적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린 게 있죠. 바로 급등 N자 파동입니다. 자, 가장 큰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바로 미국 FDA로부터 첨단 재생 의학 치료제 관련된 기술 특허를 받았죠. 그러면서 상한가에 들어갔고 그 이후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이 양봉 하나를 만들어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음 슈팅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목표 가격은 9만 원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은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추세가 깨지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짧게 6만 5천 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좀 올랐다가 빠져서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기업, 어쩌면 좀 다소 어려운 질문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임광빈 전문가 이렇게 또 구해 주십니다. 자, 안트로젠으로 종목 구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9만 원 잡아주셨고 손절 라인 좀 잘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6만 5천 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까지 함께 잘 챙기시고요. 자,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해드린 종목들 다음 주에 꼭 수익 거두시길 응원하겠고요. 오늘 구해드린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번 한 주도 이렇게 함께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 좀 어디에 집중을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한 말씀씩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이대용 전문가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 어떤 업종 또 어떤 섹터가 좀 주목을 받을지 함께 짚어주실까요? 사실상 이슈는 좀 있죠. 5G는 원체 지속적으로 좀 강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6월 말에는 또 일본 관련 애들, 이제 그다음에 7월 정도는 이제 그린 뉴딜 관련 이슈가 나타나면서 이제 그린 뉴딜 풍력이나 태양열 좋고요. 그 관련 부분을 취급하는 스마트 그리드 종목 섹터까지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좀 단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수 상황, 코스피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메이저 세력들이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뚜렷한 방향성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수급적으로 짧게 한번 보자면은 금융 투자 쪽에서 좀 매도세가 좀 나타났는데 이 관련 부분에서 매도세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오늘 주말이나 앞으로 나타나게 될 2차 제약산에 대해서 얼마나 진척이 되는지 관련 부분에서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잡아 나갈 것으로 보일 테니까 코스피를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 수급세 체크하시고요. 코스닥을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슈나 관련 섹터 강한 위주로 좀 대응하신다면은 좀 좋은 기대 수준이 나타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용 전문가의 전략 들어봤고요. 이번엔 임광빈 전문가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생각은 같으실지 아니면 다음 주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시장 중기 추세는 상승이죠. 네, 상승 방향으로 보시면서 투자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신 게 맞는데 아마 지금 투자를 진행하시고 계신 분들은 두 가지 심리이실 겁니다. 크게는 많이 수익이 나고 있어. 근데 어디까지 봐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고 시장이 오르는데도 나는 손실이야.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일단 전자의 상황의 입장에 계신 분은요. 자, 중기 추세는 상승 추세가 맞습니다. 왜냐?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이에요. 지구 역사 이래 가장 큰 유동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계속해서 상승 방향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 종목의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고 후자의 입장, 시장이 오르는데 나만 돈을 못 벌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성장주입니다.
바이오, 2차 전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의 분석 잘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주에도 또 수익 잘 챙기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해조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 시간은 이대용 임강빈 전문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